예, 오늘도 문제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산업기사의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시험편이 서로 접촉한 경우 또는 다른 철강 재료로 시험편을 문질러서 나타나는 모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전류에 의해서 응집된 잡음 모양. 전류에 의한 거는 이제 전류 지시가 되겠지요. 2번 시험면의 거칠기 때문에 생기는 잡음 모양. 이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 지시에 해당이 됩니다. 3번 각부와 큰 단면의 겉변부에 생기는 잡음 모양. 이거는 단면 겉변 지시지요. 4번 자기 펜 흔적이 답이 되겠습니다. 서로 접촉한 경우 다른 철강 재료로 시험편을 문질러서 나타나는 모양을 우리가 자기 펜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분 탐상 시험에서 의사 모양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의사 모양, 거짓 지시를 얘기하는 거지요. 1번 자분의 잘못된 선택, 2번 자화전류의 과다, 3번 자화전류의 과소, 4번 탈자전류의 과다. 의사 모양의 주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2번 자화전류가 과다 하다 보면 의사 지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자개에 의해 재료 내부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 모멘트가 유도되어 자석에 반발되는 재료의 자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23번은 반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 상자성하고 반자성을 보면 상자성은 외부 자개에 대해서 가한 자개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리는 게 상자성이고, 지금처럼 이제 반대 방향, 외부의 자개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것이 반자성입니다. 또 상자성 중에서 강의 자세에 붙는 것을 우리가 강자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 모멘트가 유도돼서 자석이 반발되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사용 전류 및 자분의 종류와 탐상 가능한 불연속의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와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이다. A, B, C, D 순으로 옳게 짝지워진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가로축은 이제 불연속의 상대 깊이라고 되어 있고 세로축은 이제 전류치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캐토스 링 시험편을 보면 인공결함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연속의 깊이 12개 있는 12개 결함의 검출력을 보는 거죠. 12개까지 있는데 어떤 방법이 검출이 잘 되는지. 그래서 A, B, C, D, E 쭉 돼 있는데 A번 같은 경우는 뭐 인공결함이 하나 정도 검출이 됨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B 방법은 뭐 2개 정도, C 방법은 2개, 3개 정도 검출이 되네요. D 방법은 뭐 9개 정도, E 방법은 거의 12개, 12번 홀까지 검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류가 교류하고 직류를 주로 쓰는데 교류는 이제 표면결함 검출에 적합하고 직류는 표면유미 표면 직합니다. 그래서 표면결함의 감도가 좋은 것은 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같은 경우 A, B는 이제 교류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 C, D는 직류입니다. E는 이제 반파 정류된 직류지요. E는 자 자분 중에서도
섭식자분이 이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 데 더 좋습니다. 건식보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AB는 교류라고 그랬죠. 또 A는 교류 습식임을 알 수 있고, B는 교류 견식입니다. 건식. C는 직류 습식, D는 직류 건식, E는 반파 정류된 직류의 건식입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됐으니까 HWDC라고 해요. Half Wave Direct Current입니다. HWDC. 그래서 이것이 제일 그 표면 직하결함을 검출하는데 제일 좋죠. 보면은 라번이네요. 라번 A가 교류 섭식, 교류 건식, 직류 섭식, 직류 건식, HWDC 건식에서 라번입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탄소강과 저탄소강을 용접하여 연삭한 후 자분 탐상 검사를 하였더니 용접부의 자분 지시 모양이 나타났다. 이 자분 모양의 원인은 고탄소강하고 저탄소강을 용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1번 결함에 의한 지시 모양, 2번 자화전류의 과다에 의한 지시 모양, 3번 표면 거칠기에 의한 지시 모양, 4번 투자율이 다른 재질의 경계 지시 모양. 투자율, 고탄소강과 저탄소강을 용접해서 자분 탐상 검사 어떤 자분 지시가 나왔으니까 이 고탄소강하고 저탄소강의 투자율의 변화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화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고탄소강하고 저탄소강에는 당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율이 다른 재질의 경계 지시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탄소가 많으면 고탄소강 같은 경우는 투자율이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율이. 저탄소강은 이제 투자율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자 연철 같은 경우는 투자율이 좋습니다. 자,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기 이력 곡선에서 초기 자화 곡선이 뭐냐? 그림에서 이 그림이 이제 자기 이력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기 자화 곡선은 뭐냐? A하고 B 구간을 우리가 초기 자화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버진 커브라고 얘기하죠. 또 처녀 자화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버진 커브에서 A와 B 구간을 우리가 초기 자화 곡선, B를 우리가 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A하고 C를 잔류 자장 부분이고, A하고 D 구간이 보자력하고 항자력 구간이죠. E가 역포화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H는 자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답은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ASB를 우리가 초기자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분 탐상 검사에서 불연속을 검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재료의 특성은 자분 탐상 검사에서 불연속 검출. 자, 투자율이죠. 투자율. 자분 탐상 검사는 투자율의 변화를 우리가 누설자수를 검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번 전기 전도도 같은 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와전류 탐상 검사, 전기 전도도를 이용을 하지요. 전도도의 차.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자개의 방향은 가능한 한 시험면에 평행이 되게 해야 됩니다. 2번 반자개를 적게 해야 됩니다. 반자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코일법에서 많이 생기는데, 내가 가한 자개를 감소시키는 그런 반대 방향의 자개입니다. 그래서 유효자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내가 가한 자장에서 반자개를 빼면은 그게 이제 유효자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자개는 될수록 적게 하는 것이 좋지요. 3번 자개의 방향과 예상되는 결함의 방향은 직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요게 잘못된 표현이네요. 4번 시험면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경우는 직접 통전하지 않는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요. 자,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반지름이 1m의 원형으로 한 번 감은 도선에 1000A의 전류가 흐르면 원형 전류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건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개지요. 우리가 보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가 있고 원형 전류에 의한 자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개의 세기 H는 2R분의 I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ER 반지름이 1m라고 그랬죠. 1. 그러면 뭐 바로 2분의 1000A가 됩니다. 그러면 뭐 500A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500A.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는 전류를 직선으로 보내면 그 보낸 전류로부터 R만큼 떨어진 P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라고 하는 식에 넣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자분의 현탁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농도 측정하는 것은 이제 침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침전관은 100ml의 침전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자분 탐상 검사. 아스메 섹션 5 아티클 7에 따라 페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자분 탐상 시험을 할 때 나타난 지시가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지시 크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이상이면 도막을 제거하고 재검사를 하여야 하는가. 이 규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규격에 보면 50% 이상이면 이제 도막을 제거하고 재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뭐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사시험 볼 때 그 아스메와 관련된 규격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산업기사나 기사시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스메입니다. 아스메 섹션 5 아티클 25죠. SE709에 따라 시험면에 대한 자장의 강도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의 표시로 틀린 것은 자장의 강도 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장의 그 규격에 보면 자장의 그 강도를 설정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1번 알고 있는 불연속부, 2번 인공 불연속부, 3번 홀 이펙트, 프로브 접선 자장 강도, 4번 실험식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면 답이 35번의 답이 1번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스메 섹션 5입니다. 이 문제인데 여기서 시험체의 길이가 10인치이고 직경이 2인치인 강봉을 5회의 코일을 감아 자화할 때 요구되는 자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화 전류 교환하는 식이 이게 가끔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L오바 D라고 그러는데 길이 D분의 L 값이 뭐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2에서 4인 경우인데 L오바 D, D분의 L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암페어 턴은
D분의 L 플러스 2분의 35,000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직경 문의 길이가 2분의 10이잖아요. 5네 5. 4보다 크기 때문에 암페어 턴은 L 오버 D 플러스 2분의 35,000이라고 하는 식에 넣고 풀면은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이거는 답이 1번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스메 섹션 5 아티클 7에서 극관법에 사용되는 요크의 인상력의 기준이 옳은 것, 극관법입니다. 극관법. 요거를 참고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교류인 경우도 있고 직류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코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크의 자화력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점검해야 된다. 영구자석 요크의 자화력은 사용하기 전에 매일 점검해야 된다. 영구자석은 매일 점검해야 된다. 또 모든 요크의 자화력은 요크가 손상 또는 수리하였을 때마다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류 전자기 요크는 사용하게 될 최대의 극간거리에서 최소한 4.5kg의 인상력을 가져야 한다. 자, 교류입니다. 교류 요크는 최대 극간거리에서 4.5kg의 인상력을 가져야 하고 직류 또는 영구자석의 요크는 18kg의 인상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력 측정용 추는 공신력 있는 제조자의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해당 공칭 무게를 추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의 잠재적인 손실을 일으킬 정도로 손상이 되었다면 추의 무게는 다시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이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이 교류는 4.5kg 이상의 인상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도 아스메입니다. 아스메 섹션 5가 이제 뭐 non-destructive examination에서 비파이 검사 부분이죠. 비파이 검사 섹션 5가 그런데 그 아티클 25 SE709에는 건식 자본에 의한 탐상 결과 표면 직하 불연속의 원인으로 형성된 자본 모양은 표면 불연속의 자본 모양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표면 결함은 샤프하게 나타나지만 표면 직하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희미하게. 그래서 40번 같은 경우는 3번 희미한 자본 모양으로 나타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